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난주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인물이 있는데요. 이분은 바로 남극 탐험가 영국분이죠. 어니스트 셰클턴입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의 실패담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리더십을 배우고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삶의 지혜와 또 극복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노하우, 그리고 성공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실패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파마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머리일 때는 좀 뭔가 추워 보이고 좀 사람이 이렇게 좀 차분하다 못해서 좀 약간 차갑다는 느낌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파마를 했더니 더 활기차 보이고 또 뭔가 모르게 풍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겨울철에 파마만큼 좋은 헤어스타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더 길러서 살짝 묶어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책은요, 바로 서상훈 그리고 유현심 대표가 함께 써내려간 바로 진로독서를 위한 10분 책 읽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태안여중에서 지금 몇 년째 진로독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진로독서라고 하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안내하고 또 그 아이들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적성을 공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첫 시간에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내가 한눈에 보여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HTP 검사를 통해서 나의 내면에 어떠한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추구하는 그런 인간관계는 어떠한지, 또 나는 어떤 소통형 인간인지 또는 폐쇄형 인간인지,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심리검사를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 심리를 통해서 각자 내가 처한 어떤 유형, 내가 갖고 있는 내 성향, 이런 것들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 S자 유형으로 파악을 해보면서 그에 알맞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칠 때까지 바로 이 진로독서를 위한 10분 책 읽기 속에 들어있는 16분의 인물들을 만납니다. 이분들은 우리와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도 있고 거의 뭐 1세기에 우리가 함께 머물렀던, 그러니까 100년을 넘어서지 않는 그러한 글로벌 리더에 대한 삶의 어떤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기업가라든지 예술가라든지 또는 사회운동가들, 그리고 또 스포츠맨들, 또 음악가, 또 예술가, 또 작가,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만날 분은 바로 탐험가입니다. 주제가 16개의 주제가 있어요. 정치인도 있고요, 과학자도 있고, 그리고 발명가도 있고, 패션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6번을 만나야 되지만 이번 2학기 때는 강좌 수가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아니고 한 13분 정도의 그런 인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기억났죠? 네, 흑인 인권 운동가죠.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주에는 영국의 위대한 실패를 거둔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제가 그의 생애를 낭독해드리는 것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예를 들면 탐험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옳은가, 또는 어니스트 셰클턴은 젊었을 때 어떤 계기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명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거기에 대한 등등의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에는 나눠보면서 저의 인생의 실패담도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또 여러분 많은 응원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니스트 셰클턴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든 어니스트 셰클턴의 진로 로드맵입니다. 어니스트 셰클턴 경은 1874년 2월 15일에서 태어나 1922년 1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계산을 해보면은 26, 22, 48세에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말이죠.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영국의 군인이자 탐험가입니다. 영국의 군인이자 탐험가. 1901년 로버트 펠컨 스콧의 남극 탐험대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는데요. 1907년 그가 직접 지휘한 남극 탐험대가 1908년에 세계 최초로 남극의 알프스로 불리는 에르버스 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1909년에는 인류가 도달할 수 없었던 남위 88도 23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제 얼굴 지금 빨개졌죠? 난로가 지금 뜨거워서 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뜨거워.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09년 영국 정부로부터 훈장과 기사 자귀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남극 탐험에서 거대한 빙산에 갇힌 인디어런스 호가 난파되었지만 모진 고난을 뚫고 15개월 만에 27명 대원 전원을 구조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실패를 거둔 탐험가로 알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니스트 셰클턴을 포함해서 28명이 전원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의 리더십은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있고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채널E라는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서 어니스트 셰클턴의 리더십 한번 영상으로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은 아일랜드에서 10남매 중에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위는 이제 누나인 거죠. 그래서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남입니다. 10남매래요. 어릴 때부터 무척이나 활동적이었던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선생님들에 대해 불평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 읽기를 좋아했고 특히 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탐험대원들에게 시를 읽어주며 기운을 북돋아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원래 탐험을 하다 보면 그 배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머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장기자랑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느 날 소년 셰클턴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실수로 물에 빠졌다 그랬어요. 어떡해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웅성거리고 있을 때 셰클턴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구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보트를 타고 온 아저씨가 무섭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셰클턴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 다음에 탐험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학교 생활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던 셰클턴은 결국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선원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야 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셰클턴은 별로 힘들지 않은 듯 즐겁게 일했답니다. 셰클턴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세상을 늘 동경했고 탐험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신비에 쌓인 남극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지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남극.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줄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데 아마 거기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읽어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늘 마스크 쓴 선생님 모습만 보다가 실제 얼굴 모습 보니까 아, 우리 선생님 저렇게 생겼구나. 웃음이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되게 예쁘죠? 귀엽죠? 상냥하죠? 깜찍합니다. 네. 아, 마스크 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강의하고 사람들 만나고 밥도 먹고 찻집에서 차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전 세계인들의 꿈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셰클턴은 선원 일을 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배를 지휘해 세계 어디든 가는 데 필요한 항해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27살의 청년 셰클턴은 스콧 대장이 이끌고 윌슨 의사가 참여한 남극 탐험대에 들어가 첫 번째 탐험에 나섰는데요. 그들은 디스커버리 호를 타고 영국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남극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디스커버리 호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만에 남극 대륙에 도착을 해요. 남극점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눈보라가 몰아치는 강추위와 싸우며 남극점을 향해 걸어갑니다. 말린 고기와 통조림, 비스킷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세 사람은
채소를 전혀 먹지 못해서 괴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리죠. 괴혈병은 한번 이렇게 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피가 멈추질 않아요. 기침을 할 때마다 목에서 피가 났고 손가락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고 합니다. 힘겹게 남이 82도에 다다랐지만 육체적 한계를 절감하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 단원이 이게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읽으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모두 7단원까지인데 근데 제가 일단 첫 타임에서 15분에 이 영상을 마치고 또 남으면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6년 뒤 셰클턴은 탐험대장이 되어 대원들을 이끌고 두 번째 남극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7살에 그 항해사 자격증을 따게 되고요. 그리고 남극 탐험대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남극 탐험을 해서 그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뒤니까 몇 살이겠어요? 33살이 되겠죠. 33살에 셰클턴은 탐험 대장이 되어서 대원들을 이끌고 두 번째 남극 탐험을 떠납니다. 13명의 대원과 8마리의 말을 이끌고 3개월 동안 하루 13km 정도씩 총 1200km를 걸어가야 하는 대장정이었다고 그래요. 평범한 길이 아니라 그 아주 추위와 싸워야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겠죠. 얼음 조각이 섞인 눈보라를 헤치며 나가는 동안 4마리의 말이 죽었지만 탐험대는 계속 전진해서 남위 82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이죠. 남극 대륙에 갔어요. 거대한 얼음산을 넘어 드넓은 얼음 땅에 다다른 순간 갑자기 얼음이 갈라지면서 식량을 실은 말과 대원 한 명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끔찍하다. 급히 줄을 던져서 겨우 대원은 구했지만 말은 구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어떡해. 셰클턴은 남극을 꼭 정복하고 싶어서 남위 88도까지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먹을 것도 없고 추위도 견디기 어렵게 되자 대원들의 목숨을 염려해서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남극 탐험이 되겠어요. 또 추워요, 추워. 껐다 켰다 할게요. 세 번째 남극 탐험을 준비하던 셰클턴은 1911년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 세계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1911년에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이제 남극점에 도달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이제 세 번째 남극 탐험을 준비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는 남극점 정복이 아니라 세계 최초 남극 대륙 종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단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횡단은 옆으로 가는 거고 새로운 도전 과제로 삼고 구체적 탐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문에 모집 광고를 내요. 무엇을 모집할까요? 누구를 모집할까요? 당연히 탐험 대원들이겠죠. 그 모집 광고가 유명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혹독한 여행을 함께 떠날 사람 구함. 혹독한 여행을 함께 떠날 사람 구함. 쥐꼬리만한 봉급. 살을 예는 듯한 추위. 몇 달간 계속되는 칠흑 같은 어둠.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험.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 없음. 성공할 경우 얻는 것은 딱 두 가지. 명예와 인정뿐. 명예와 인정뿐. 광고를 보고 놀라지 마세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27명을 뽑았는데 셰클턴은 면접을 볼 때 탐험에 필요한 기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물었지만 노래를 잘하거나 또는 춤을 잘 추는지 특별한 장기가 있는지 등등 엉뚱한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인원들을 모아서 탐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탐험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두 번째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